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부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1%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0.02% 이렇게 거의 부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흐름이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이 나오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도하면서 결국에는 0.81%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쭉 정리를 해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 초반만 나더라도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이렇게 동시에 순매도였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으로 쭉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금융투자 쪽에는 순매수를 했고, 또 그리고 외국인 역시 장 초반에는 거의 전업종 순매도를 쭉 하다가 오후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업종은 순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특히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순매수를 한 이런 업종들은 종목도 쭉 정리를 해보니까 괜찮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도 정리를 해드리면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전 봉쇄 이후에 이번에는 상해까지 이런 식으로 전면 봉쇄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쭉 이렇게 침공을 하면서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 러시아 세력이 확장이 돼 가지고 오면은. 그래서 유럽은 더욱더 미국하고 이게 러시아하고 이게 유럽이고 저 멀리 있는 미국이라면 이렇게 미국과 유럽이 좀 더 결속력을 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함으로써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사실상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서 또 가스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가 지금 난리 나쁘답니다. 알래스카는 유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남는 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해야 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유국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세금이 없는 주가 하나 있죠.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한테 배당도 해주는 그런 주가 있는데, 캐나다도 지금 석유가 생산되는 많이 생산되는 그런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로 인해서 모두가 피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당사국이 이득을 보는, 또 미국도 이렇게 이득을 보는, 또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좀 더 친해지는, 또 여타 일의 산유국들이 계속 이득이 보는 이런 상황. 또 게다가 푸틴이 전쟁을 갖다가 끝낼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고, 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은 계속 전쟁이 길어지고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수록 유가가 또 이렇게 오를수록 이득을 보는 지역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푸틴 같은 경우는 전쟁을 갖다가 끝낼 지금 명분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불확실하게 지금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쭉 해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막 전망도 하고 있는데, 미국만 참전하겠어요? 그리고 유럽도 참전하게 되고 그럼 전쟁이 좀 더 확전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가 여전히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렇게 쭉 되다 보니까 유가, 여러분들 지금 난리 났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름 넣으러 가면은 끔찍하죠? 지금 여기도 기사를 이렇게 보면, 뉴스를 보면은 휘발유 가격이 2,427원, 그리고 경유 가격은 더 높습니다. 2,463원. 이렇게 우리가 참 이런 가격을 갖다가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유가만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된 다른 물가들, 원자재 가격도 급등해서 물가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도 우려되는 좋은 뉴스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하다.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면은 이렇게 19개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괜찮은 종목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랜 A 참모들도 이렇게나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 괜찮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 이런 종목들은 다양한 업종 보면 전기가스, 보험, 금융, 서비스, 보험, 금융, 뭐 화학 이렇게 있는데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꼭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쭉 살펴보니까 지금 이 종목들 다 단기 고점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고점이란 거지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SPC 3립이 있잖아요. 이 숫자를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13번이나 남아 있어요. 아직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가 조정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 아직 뭐 조금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팔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숫자가 12번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올랐다 그거고, 삼천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 좀 더 갈 수는 있겠어요. 여기 빵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탈원전도 이제 끝났다 아닙니까? 탈원전도 끝났고, 다만 하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참 적자를 많이 보고 한국전력 개별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이 전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난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쭉 이야기를 해놨고서 마지막에 좀 말이 좀 바뀌긴 했죠. 원전은 참 중요한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막판에 좀 뒤집은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탈원전 이야기해놓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결과 한국전력은 막대한 적자를 갖다가 떠안게 됐죠. 그런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요금을 올려버린다. 이것도 참 곤란하죠. 전기요금 올려버리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서민 생활, 우리 서민뿐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 관련이 있는 이 전기요금을 갖다가 올려버리게 되면은 참, 이 정부로서는 이 원망을 갖다가 들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갖다가 전 정부 탓으로 또 돌릴 수 없는 그런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전력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모은 돈도 다 까먹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저렇게 출범한다 하더라도 막상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올리기가 참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든 멀리 보게 되면은 한국전력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면은 한국전력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